안녕하십니까. 팔체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원입니다. 여러분, 팔체질 자가진단 궁금하시죠? 저 묵계 이상원이 쓴 팔체질 자가진단법에 관한 책을 드디어 내년 1월 말쯤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 팔체질과 사상체질 구별법을 적용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팔체질 한의원을 방문해 체질 검사를 받아보셨겠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진단이 달라 너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체질 검사 후에 해주는 설명 역시 명쾌하게 납득이 되지도 않았을 테고요. 내년 1월 말에 여러분들의 이런 모든 고민을 한 번에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쉬우면서도 정확해서 누구나 가능한 팔체질 자가진단법에 관한 책을 통해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 교정이 완료되었고 곧이어 편집 및 디자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럼 대략 내년 1월 말쯤에는 출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년 전부터 팔체질 관련 책을 출판한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책을 2권이나 써놓고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만 거짓말을 반복하는 양치기 소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2년 전에 써놓은 책 2권에 담긴 내용 중에서 팔체질 자가진단 내용만 뽑아내어 한 권의 책으로 수정 보완했습니다. 첫 출판 이후에는 곧바로 1권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연속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책 서문, 프롤로그를 하죠. 이 프롤로그 앞쪽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 묵계가 어떤 이유로 팔체질을 공부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도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건강하지 못한 환자였습니다. 아팠던 이야기라서 다소 쑥스러움이 있기는 하지만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책 서문에 담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서문 앞쪽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이야기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 묵계는 아들만 셋 이후에 계획에도 없던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넷째인 저를 유산하시려고 약을 드셨습니다. 그런 이유인지 태어날 때부터 매우 약골이었습니다. 게다가 첫돌 무렵에는 심한 열증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울대뼈와 코뼈가 틀어져 있었는데 이때 심한 열증으로 변형된 것이 아닐까라고 나름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와 목이 틀어져 있다가 보니 어릴 때부터 온갖 코병과 반복되는 성대 무릎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요. 알레르기 비염, 비우성 비염, 이 코뼈가 휘는 비중격 만곡증 등이 대표적인 코병들이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라 하죠. 또 심한 두통과 편두통, 만성 소화불량과 체증, 치질과 타랑, 갑상선 암으로 이어진 건강 이상 종목들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일상과 건강한 삶은 허망한 꿈만 같았습니다. 어느 한 곳 건강한 신체 부위가 없다 보니 결혼해서는 아내로부터 반품 조치하겠다라는 경고까지 받기도 했죠. 한마디로 온갖 질병으로 삶의 의지까지 약해지는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세의 인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하지만 오래 산다고 꼭 좋은 것일까요? 100세 인생이라도 건강하게 살아야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100세 이상의 고령자를 전문 용어로 센터네리언이라고 하죠. 이제 센터네리언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 건강한 100세 인생은 선택받은 지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체질을 정확하게 알고 건강에 잘 적용한다면 누구나 100세 인생을 누릴 수 있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팔체질 자가진단을 통해 팔체질 건강법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체질을 찾을 수만 있다면 수천만 원의 비용도 아깝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체질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겠죠. 정확한 체질만 찾을 수 있다면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 체질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저 묵계부터 체질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지금 같은 정상적인 삶을 누리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책을 집필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바로 건강한 삶, 건강한 수명입니다. 저 묵개는 오직 생존을 위해 20대 후반부터 온몸으로 동양의학에 매진했습니다. 수의침과 발포 부항을 시작으로 온갖 대체학과 침법의 매력에 빠져들었죠.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없는 시간을 쪼개어가며 동양의학 전반을 두루 섭렵했습니다. 질병과 사투 속에 이렇게 배운 지식을 통해 몸에 깃든 급한 질병불은 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었던 증상은 재발을 거듭했습니다. 고통을 이기지 못해 부끄럽게도 결국은 수시로 양약과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저희 병이 왜 생기게 되었고 뿌리가 뽑히지 않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상학에 혹시 답이 있을까 싶어 곰곰이 따져보니 소음이더군요. 하지만 소음 섭생은 반짝 효과만 있었을 뿐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켜 몸을 천근만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사상학은 대단히 놀랍고 흥미로운 학문입니다. 하지만 저 묵개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아마 소음인으로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음인은 실제 5% 전후에 불과할 정도로 그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본인을 소음인으로 착각하고 있다 보면 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사상학에서 답을 찾지 못해 공부를 접고 잠시 쉰 동안 팔치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30대 후반이었죠. 처음 접한 권도원 선생의 팔치질학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수많은 의문이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그토록 궁금했던 저의 정확한 체질이 금음체질 한태양인이라는 것을 드디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몸을 팔체질에 적용하자 건강이 급속도로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팔체질 이론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대목과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상학으로 기대하기 힘들었던 체질과 건강에 대한 매우 중요하고도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된 것이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팔체질 자가진단법 서문에 들어가는 앞부분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혼자 해보는 사상체질 구별법과 팔체질 한의원에서의 체질 검사로도 체질을 찾기 어려웠던 분들은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쉽고 정확한 팔체질 자가진단법 책에 나오는 내용만으로도 그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자신합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